같은 게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에서 성진 저 새끼 되게 고깝고 기분 나쁘고 안 입곱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아. 그렇죠?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 막 꼬이는 것 같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음, 그렇죠. 할 얘기가 더 있었는데 음, 뭐 얘기하려 그랬지? 뭐 할 게 있었는데. 음, 음, 그 할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까먹었네.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제가 그 국민의힘 그 자유한국당이 처음인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또 뭐 미래통합당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그 거기 있을 때 하도 좀 답답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좀 강의를 해보려 그랬어. 그 강의를 해보려는 게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그랬거든요. 이제 황교안이 대표로 들어왔을 때 그때 황교안 그 지도부랑 같이 좀 일을 해볼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나경원이 원내대표였거든. 근데 나경원 의원 처음에 제가 서울에 한나라당 입당하고선 서울에 갔을 때 나한테 제일 먼저 문자 온 게 나경원 의원실에서 제일 먼저 문자 왔어.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이쪽에서 나를 음, 좀 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리고 있다가 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럴 때 나경원 의원을 좀 캠프에도 속해있고 그랬거든요. 캠프에 가니까 무슨 본부장 자리가 많아. 본부장 자리가 많은데 거기에 나도 뭐 하나 넣어주더라고. 나경원 캠프 뭐 본부장. 근데 본부장이라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컴퓨터 한 대 있고 책상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객이니까 컴퓨터 보고 이제 뭐 그렇죠. 그 컴퓨터 보고 있다가 가끔 이제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그러죠. 근데 캠프 안에서 뭐 글 쓰는 일은 없고 그냥 캠프에서 이제 신문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밖에 집에 가서 이제 글 쓸 일이 있으면 좀 쓰고 근데 캠프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했거든. 공개역 활동 같은 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경원 의원 저거 하는데 좀 도와준 것 같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이랑 또 광노현이라고 있었어. 광노현 무슨 저거였어.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 되시는 분이 판사야. 김재욱 판사인가. 근데 판사가 뭐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그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뭐 김재욱 판사가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이렇게 압력을 냈거나 뭐 어떤 그거를 좀 변호해 주는 글을 쓴 적이 있거든.
박원순 시장하고 강노현 뭐 저거에서 뭐 선거를 하는데 상대방 후보를 못 나오게 뭐 돈으로 매수했다 뭐 이런 사건이었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막 공격을 했죠. 좌파 쪽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재우 판사하고 나경원 의원을 변호하는 글을 좀 썼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랬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선거법에서 그 선거법을 이제 광의원 뭐 후보가 누구 어느 후보를 뭘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죄냐 무죄냐 뭐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사안은 보호법이익이 개인적 법이익이 아니라 그 선거의 공정성에서 사회적 법이익이기 때문에 법이익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못 오해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재판은 옳지 않다. 그런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을 내가 좀 변호를 해준 거죠. 김재호 판사랑.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보호법익을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이제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난 유죄가 된다라고 결론을 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있을 때 내가 박원순을 디스를 많이 했거든요. 디스를 한 거면 인신공격을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이제 논쟁이 붙으면은 나경원이 유리하게끔 나경원을 좀 도와주는 그걸 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국회 출입 기자로 갔어. 그 일이 이제 2011년인가 10 몇 년쯤이었고 내가 이제 들어간 건 한 5, 6년 돼가지고 이제 국회 출입 기자로 들어간데 국회 갔다가 박원순 시장을 만난 거야. 박원순 시장이 이제 옛날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막 이제 저거 하고 시끄러웠던 시절에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많이 디스했거든. 많이 디스하고 또 이쪽도 변호하고. 그러니까 나경원 편을 들어준 거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우파 논객이니까. 또그 나경원 편을 들어준 게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편 들어준 게 아니라 타당한 걸로 했었죠. 근데 국회 출입 기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박원순 시장하고 만나게 된 거야. 어떤 게 저거에서. 근데 그 당시는 좀 국회 출입 기자로 꽤 오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만나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서로 안면 뜨고 명함 주고 말 붙이고 좀 그랬던 국회의원들도 좀 생겼어. 되게 편해. 이쪽은 다가가기가 좀 편했죠. 저는 우파 논객인데 좌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오히려 편하더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말 붙이기가 좀 불편해. 불편하고 또 나를 되게 경계해. 나를 경계해야 될 사람은 민주당인데 나를 경계하는 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나를 그렇게 경계를 하더라고. 뭐 의심하고 경계하고. 난 맨날 얘네를 때리는데 난 맨날 민주당 애들 때리는데 얘네가 나를 경계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 희한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뒷소문이 두른 거죠. 또 오히려 내가 얘네를 공격해 이쪽이 나를 경계를 해.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계를 안 해. 이렇게 뭐 이렇게 벽을 치거나 그러지를 않아. 뻔히 알면서 내가
자기네들하고 라이벌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강을 두고 서로 돌멩이 던지는 사이라는 거 아는데도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더라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을 만났어. 박원순 시장을 만나가지고 명함을 교환을 했거든. 명함 교환하고 뭐 이랬는데 박원순 시장도 난 처음에 이제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어. 왜냐 옛날에 저질러 놓은 짓이 있잖아. 옛날 나경원을 이렇게 편들고 박원순 쪽을 좀 까고 얘네들 불리한 얘네들이 좀 애먹을 만한 글을 좀 쓰고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도 그런 게 없더라고. 벽을 치거나 뭐 나를 뭐 째려본다든가 되게 불쾌한 감정을 그런 사람 그러지 않더라고. 그런 거 보면 좀 대인배요. 참 저는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나한테 벽을 치고 나를 경계하는데 내가 두드렸던 사람은 나에게 되게 고의적이야.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거 같아요.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서로 원하는 거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나하고는 서로 원하고 뭐 요구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비록 상대방이 나의 라이벌이야. 근데 뭐 나쁜 놈 같진 않아. 친해질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쪽에 같은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나 사이는 어때요? 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 나도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어. 서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고 뭐 자기 역을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죠.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난 다 많이 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 이쪽 사람들을 저거 하는 것도 많이 써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파 진영에 있을 때는 우파 쪽이 우파가 득점 나는 글을 쓰고 좌파 진영에 있을 때 좌파가 득점 나는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야 그럼 레알 마드리드 득점을 시켜줘야지. 내가 유벤투스 선수야 그럼 유벤투스 득점을 시켜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곳을 이기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 거, 좀 원한 것 같더라고. 근데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오면 어때요? 내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 그래.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이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서로가 뭐 원하거나 요구하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죠. 그럼 이제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감정이 선입견이나 뭐 자기가 어, 원했던 거나 요구했던 것이 충족이 안 돼서 느끼는 그런 반감 같은 거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헤어지면은 원만한 사이가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친구 사이까지 뭐 동료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동료나 같은 동지나 같은 뭐 그런 것 될 수 없죠. 소속이 다르잖아. 나는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고 이쪽 일본 국가 아니 나는 레알 마드리드고 이쪽 유벤투스고 서로 소속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동료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뭐 국가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땐 또 여당 야당 이래서 어때요? 뭐 경쟁적 동반자 관계라 그럴까? 뭐 그런 사이는 될 수 있잖아요.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뭐 난다 뭐 그런 얘기 있듯이 경쟁적 동반자 관계. 어차피 너네가 하는 일도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도 대한민국. 서로 경쟁은 나쁜 거 아니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랑은 좋아질 거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소속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도 과거에 안 좋았던 감정도 이제 차차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좀 저거한 거는 좀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게 좀 서글프게 끝났다는 거. 그렇죠. 저는 살면서 뭐 왕따를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근데 참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왜 한 십몇 년 동안을 왕따가 됐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노무현 쪽으로 갈라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좀 그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왕따가 됐죠. 여기 있을 때도 왕따가 되고 여기 있어도 왕따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성진이 본인한테.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정확히 뭐가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이 문제가 된 점이 그런 게 있었으면 좀 고쳐야겠죠. 고쳐보려고 했는데 뭔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쪽이 나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거야. 편견이 있고 잘못된 이제 고정관념이 있고 그래서 좀 내가 여기서 왕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쪽에 왔더니 여기서 또 이 집단도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된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그 문제점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저는 사람 만나는 거에 소극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고서 이쪽 진영 온 다음에 또 이쪽 진영이 이 우파 진영이 좀 안에 있는 내부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 친이계다 친박계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런 거에서 오해 살 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이쪽에. 괜히 저거 한 게 없죠. 그거 뭐야. 좀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못 박았던 게 뭐냐면 나는 이명박 사람이다 이 친이계다라고 생각했거든. 그 친이계라고선 썼거든요 블로그에다가. 왜 그랬냐면은 2009년도 이제 서울의 정치대학원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썼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박근혜가 날 불렀는 줄 알았어. 그런 일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으니까 더 떠들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개파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거기에서 나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안 만난 것 같아. 사람하고 사귀는 걸 좀 소극적이었고 가급적이면 또 잘못 만나면 또 나에 대한 구설이 또 뒷소문이 안 좋게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났어. 제가 여기 우파진에 있으면서 따로 이렇게 안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 희한하죠. 그
그게 이제 나한테 나의 좀 단점이었죠. 단점. 내가 잘못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누구를 특별히 미워해서 안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시끄러운 일에 휘둘리기 싫어가지고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었거든.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문계 활동하고 어떤 사안이나 어떤 담론이 있으면 그거 처리해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원했던 거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스펙 쌓기 스펙 쌓기 하다가 다음 총선에서 이제 공천 받아야지 공천 받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좀 도와주면 된다.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좀 풀기 어려운 거 같은 거 코치해주면 되잖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는 내가 좀 정리를 해보겠다. 그런 거 쭉 해왔던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랬죠.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랬지 뭐 너는 뭐 박근혜 판이야 이명박 판이야 뭐 지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난 내 할 일이 있는데 지네들 뭐 이해관계에 관한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친이계면 어떻고 친박계면 어때? 어차피 같은 저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내가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기분은 제 심정은 좀 서글퍼요. 서글프고 한 4, 5년 동안 해왔던 게 좀 물거품된 기분이 좀 들고 좀 그렇더라고.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구나.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됐어. 당대표가 됐을 때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 아니, 문자를 보냈어. 처음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문자를 했어. 난 나경원, 그나마 이제 이 우파 진영에서 말을 좀 붙여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좀 도와준 게 있고, 또 내가 카 받쳐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다 그랬을 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전화를 걸고 이제 문자도 몇 번 넣었어. 이제 좀 같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서 좀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CBS 라디오 방송 최연정의 무슨 시사 방송 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거기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그 정치인들 불러다가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하는 거.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쪽이 유리해 이쪽이 유리한 쪽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맞설 수 있게 이제 나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걸 좀 포맷을 짜가지고 나경원 의원실에다가 갖다 줬다고.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응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 국민의 그 자유한국당 수뇌부들하고 지도부랑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터져서 이제 또 관련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한테 또 인터뷰 요청하는 그런 것도 보내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 지도부랑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랬어요. 일. 왜냐면 좀 답답하더라고.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코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코치. 그러니까 어떤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는데 이 굵직굵직한 이슈나 담론에서 이렇게 해야 이기고 인터뷰할 때 이런 내용 좀 떠들어 주세요. 이런 것도 초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 지도부랑 연결된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난 그 연결고리를 나경원 의원으로 잡았거든. 원내대표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이 이슈나 이 사안은 이렇게 하겠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쪽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호흡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막 괴멸됐다 그랬거든. 근데 괴멸된 걸 이제 복구시키려면은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굵직한 이슈가 많이 터졌어. 굵직한 이슈. 뭐 선거법 개정하고 뭐 패스트 트랙이니 공수처법이니 또 뭐 무슨 한일 외교 갈등이니 뭐 북핵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계속 연달아 터져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사건이 안 터져주면요 야당이 여당을 못 이겨. 사건이 많이 터져주는 게 야당한테는 좋은 거예요. 붙어 싸우고 지금은 얘네가 의회에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높아. 그럼 뭐 일이 터져야 그걸로 경기를 띄워가지고선 역전을 시키지. 근데 그 당시에 굵직한 사건이 많이 터지더라고. 굵직한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 그 공론장에서 자유한국당이 항상 밀리더라고.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말을 잘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똑똑해요. 그 국민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보다도 좀 똑똑한 거. 내가 봤을 땐 그랬어. 같은 저건데도 이런 이슈고 이런 담론이면은 충분히 이쪽이 이겨야 되는 사안이거든. 호재거리인데도 밀려.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로 밀리더라. 또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리는 경우도 오판을 난 거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나경원 의원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 하면서 실수한 게 여러 번 있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는데 뭐 협상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좀 그랬던 적도 있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저걸 하려 그랬어. 그 뭐야 강의를 좀 해보려 그랬어.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강의를. 그래서 이제 했던 게 클래스 톡인가 그런 걸 한 거죠. 클래스 톡을 하면서 원래는 하려고 했던 내용이 많은데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됐죠. 클래스 톡을 좀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일단은 저걸 했죠. 그 좀 알아야 할 부분을 가르쳐주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왕 만드는 거 이쪽은 이제 점수 나는 거를 좀 해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오면서 뭐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정치판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려고 했거든. 사례를 다루면서 얘네가 이런 짓을 했고 우리는 이렇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대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짚어주려고 했거든. 그래서 강의 이론 강의 하나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케이스를 20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데미지를 입죠. 성진 저 새끼가 옛날부터 뭐 했던 거를 다 집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그때 이랬고 저랬고 이거 다 떠들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애를 먹죠. 지지율 면에서. 그때 이제 다루려고 했던 게 이제 하디 뜨거운 감자였던 거 있죠. 뜨거운 감자였던 게 많잖아요. 뭐 역사 교과서, 국정 역사 교과서, 뭐 또 뭐 있죠. 뭐 패스트 트랙, 뭐 선거법 개정, 또 공수처법 이런 거 다 다루려고 그랬거든. 옛날부터 한 20년 전에 일부터 이제 관련 챕터마다 이렇게 실제 케이스 문제 풀이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계획대로 안 돼. 하다가 중단됐죠. 민주당을 또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정규제 주필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규제 주필을 한국경제신문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왜 찾아가게 됐냐면은 그것도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2013년도가 14년에 서울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언론진흥재단인가 서울신문 그 빌딩 있잖아요. 한국언론재단인가 뭐 그 빌딩에서 세미나를 했어. 토론을 했는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청객으로 왔던 사람이 있어. 나도 이제 같은 청중으로 갔죠. 그 사람이 나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제가 뭐 좀 자리를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제 주필을 찾아가. 정규제 주필은 좀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에다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정규제 주필 찾아갔어.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찾아가서 정규제 주필한테 그랬어. 뭐라 하냐면 어떤 자리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화딱지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화딱지는 아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좌파 이론도 짤 수 있고 우파 이론도 짤 수 있다 그래서 정규제 주필 보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번에도 뭐 이렇게 내가 자리를 잡는 거를 협조를 안 하면은 내가 좌파 이론도 짤 수 아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너네 두들기겠다. 뭐 그런 약간 좀 협박 비슷한 걸 은연히 넣어서 얘기한 거고. 정규필이 못 알아듣더라고.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좌파 이론도 짤 수 있고 우파 이론도 짤 수 있다는 게 뭔 소린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